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4명의 후보를 저희 CBS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시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특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를 갖습니다. 3월 3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 4명의 후보와 함께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특집 시사자키. 여러분의 많은 청취 그리고 참여 바랍니다. 페이스북 라이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동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명 태극기 집회, 이것 때문에 태극기가 지금 갈등, 분열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는 걸 좀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나서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인데요. 권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제한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 지금 태극기와 관련해서는 태극기가 독립된 우리 자주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활용과 관련해서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혐오감을 주는 대표적인 그 사례로 형법에서는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거나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행위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행법은 국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손상을 주었을 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사실은 태극기가 가지는 상징성을 정신적으로 훼손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기법을 개정을 해서 정신적인 이 손상에 대해서도 규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찢거나 발로 밟거나 불태우거나 이러면 처벌이 받잖아요. 네. 근데 지금 표현하신 정신적 훼손이다? 일명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태극기를 정신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태극기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 태극기의 상징이 독립된 자주의 대한민국을 상징을 하고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런 정신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정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집회에서 이 태극기를 사용함으로써 공감하지 못하는 또 이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과 심지어는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태극기의 상징성에 대한 정신적인 훼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특정 이익만을 위한 집회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내가 주장하는 나의 정치적 구호는 이건 국가를 위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난 태극기를 들 수 있다, 이건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태극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은 이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의 그 한계, 내재적인 한계가 우리 국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거고 이 독립성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정신을 기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공감하는 그 정도의 그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행사나 의식 등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 태극기에 대한 활용의 내재적인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그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오는 거는 괜찮고 일명 지금 태극기 집회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오는 건 안 됩니까?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오늘이 3.1절이기 때문에 태극기의 그런 내재적 한계의 범위 내에서 태극기의 본래의 사용 용법에 따라서 활용을 하신 거고요. 이 태극기 집회에서의 태극기는 특정의 이익을 곧바로 본인들이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태극기의 그런 내재적인 그 사용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렇게 보신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까요, 그러면? 네. 경영자 총협회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것과 민주노총이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것과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다 태극기와 관련해서는 주장을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익의 주장을 위해서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양쪽 다 그건 문제가 있다. 예. 그래요. 이거 좀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태극기의 정신적인 훼손을 처음 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의견을 교환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의 준비까지 다 끝나셨어요? 아직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신 건가요? 예, 발의 준비는 됐고요. 이제 3월 초에 적어도 탄핵 선고 전에 발의를 하고 3월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법안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4명의 후보를 저희 CBS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시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특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를 갖습니다. 3월 3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 4명의 후보와 함께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특집 시사자키. 여러분의 많은 청취 그리고 참여 바랍니다. 페이스북 라이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동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했던 뉴스입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3.1절 통합보다는 분열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명절이나 국경일은 이게 좀 많이 뭉치는 날이지 않습니까? 특히 3.1절하고 8.15 광복절은 진보 보수가 별로 갈라질 일도 없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에요. 민족이 하나 되는 날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 대북 메시지, 대화 제안 이런 것도 나오고 통상적으로 그랬는데 요 몇 년 전부터는 다들 아시지만 이제 건국절 논란 때문에 광복절 날이 되면 항상 논란이 많았죠. 네네. 건국 몇 주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근데 오늘 3.1절도 쫙 갈라졌습니다. 예. 근데 이걸 제가 생각할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게 한 5대5가 돼야지 둘로 짜개지는 거지. 그냥 9대1 정도 될까 싶어요. 어쨌든 광화문 일대에서 양쪽 찬반 집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광화문 쪽에 다녀왔는데 원래 오전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3.1절 기념식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금 우리도 황교안 대행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부터 탄핵 반대 집회 인원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2시에 본 집회를 했고 오전 11시에 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박 대통령 구하기 기도회 이런 걸 했는데 손에 이제 태극기 성조기 들고 조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피켓도 들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아래쪽은 반대 집회, 위쪽은 찬성 집회 하는 분들이 모이는 시기였습니다. 또 행진 코스가 좀 겹쳐서 충돌 우려가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는 별일 없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이게 행진 코스가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행진 코스가 탄핵 찬성 집회 옆쪽을 지나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별 일이 없는 것 같고 비가 온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인지는 모르겠어요. 오전이나 낮에는 좀 산발적인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경찰을 향해서 욕설을 한다든가 광화문 지하철역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장애 등급 철폐 그다음에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아주 장기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거기 가서 이제 빨갱이라고 욕설을 한다든가. 아이고 그분들한테? 거기 이제 세월호 요 노란 홍보물을 보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외에는 큰 일이 없었습니다. 아유, 그것만 해도 큰 일이죠, 그렇죠. 사실.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관 살해 위협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는 강경 보수 인사들이 하는 팟캐스트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에 산다. 네. 그 앞에 슈퍼마켓, 미용실에 단골이다. 또 나는 그 슈퍼마켓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 거다. 저런. 우리가 다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박영수 특검 집
아파트하고 단골 사우나도 공개하고 예. 이게요. 보통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 협박할 때요. 되게 따님이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 참 이쁘시더라. 그렇게 말을 하지.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 누구를 뭐 납치하겠다 이런 말 직접적으로 안 하거든요. 비슷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경찰인데 고소 고발도 없고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 말싸움 수준이니까 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게 이철성 경찰청장 이야기였습니다. 그 혹시 개인 주소 같은 것도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걸로 처벌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이분들 그러겠죠. 동호수를 밝힌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까지는 문제가 없구나 생각을 해서 조금씩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 박근혜를 사모하는 모임 박사모 쪽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엊그제가 박 대통령 생일이었는데 박사모가 이제 팬레터 100만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정광용 박사모 회장한테는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한 게 어제 공개가 됐어요. 예. 그럼 자 오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제 그런 메시지가 공개가 됐으니까 그렇죠. 조금 뭐 집회 참여 독려 이런 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청와대는 아니다. 생일 그 축하에 대해 감사하는 반응이었다. 이런 것인데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분이 정광용 회장 같은 분이 방송에도 나온 걸로 아는데 지금 이제 군복 입고 집회에 나가서 아스팔트가 피로 물드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참 이렇게 문제 있는 발언이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탄핵 심판에 대한 승복 여부가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보통 야권 정치인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박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네. 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승복하겠다. 혼란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질서를 지켜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제 말씀은 고맙다, 감사하다, 힘이 된다. 박사모한테만 그렇죠. 고맙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당 의원들의 여기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여 숫자도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요? 야권 인사들도 참여하죠?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 촛불 집회 참석을 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오전에 친일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3.1절이고 하니까 또 그렇죠. 그랬겠죠. 예.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이인재, 김문수 두 분은 반대쪽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연설을 했고 안희정, 안철수 두 사람은 어디도 참석을 안 했는데 안 전 대표는 민주주의와 광장을 위협하는 세력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안희정 전 대표는 역대 대통령도 쭉 거명하면서 이건 역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역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 이게 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이제 그대로죠. 나온 거죠. 어쨌든 뭐 다행히 오늘 이제 사고가 안 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촛불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좀 자극되거나 흥분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격찬을 받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촛불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다른 집회 참석, 뭐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자극하는 발언을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